예, 세 번째 갱신요구 쪽으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갱신요구는 앞으로도 계속 분쟁이 아마 끊이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는 게 바로 갱신요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임차인 쪽에서 2년을 살고 나서 2년을 더 살겠다. 자, 2 플러스 2라고 해서 2년을 더 살겠다는 게 바로 갱신요구입니다. 그럼 언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 정도로 올려줘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임대인 쪽에서는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자기가 직접 거주하겠다. 그러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2년만 살고 나가라. 근데 만약에 이제 어겨서 직접 거주는 하지 않고 정말 배신적인 행위로 인해서 나중에 임차인 내보내고 매매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더 높은 전세 월세를 얻기 위해서 자 임차인을 내보내고 결국에는 직접 거주 안 했을 때 손해배상을 얼마 정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겁니다. 그리고 또 직접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매매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 등기사항 증명서, 요즘 이제 등기부등본이라고 하지 않고요,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갑구 보면은 수익권이 변경이 돼 있을 겁니다. 순위번호 지금 3번이었는데 보니까 매매가 돼서 4번, 홍길동에서 이몽룡으로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아니면 또 이제 새로운 임차인에게 세를 줬다. 세대 열람하면은 주민센터에 정보 공개 요구하게 되면은 세대를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인해서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시기를 보는 것처럼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20년 12월 10일 전에 계약은 1개월이 맞습니다. 그 후로부터가 이제 2개월이고 그 전에는 예전에는 1개월이었으니까 1개월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자, 한 번에 한해서 그리고 5% 보증금이나 전세금의 5%를 올려주면은 2년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일본에서 보증금하고 월세를 동시에 5%를 올릴 수 있는지, 이건 판례는 없지만은 네, 국가적인 유권에서 법제처라든지 국토교통부 이렇게 둘 다 정액할 수 있다. 보증금 1억, 월세 50이면은 보증금의 1억 5% 500만 원, 50만 원은 5% 2만 5천 원을 동시에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서 이제 여기 이제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유권 해석이 있으니까 가능할 수 있다. 판례는 뒤집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또는이었으니까 뭐 잘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에 이제 갱신요구를 사용했을 때 그 후에 이제 시세대로 올려주고 나서 또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2 플러스 2로 끝나나 아니면은 그 후에 다시 계약을 해서 또 2 플러스 2를 완성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도 가능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입니다. 2년 후에 2년, 그리고 또 2년 후에 또 2년, 얼마든지 자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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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또 8년, 8년에서 또 뭐 10년 얼마든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요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자, 임대인 쪽에서 나가. 정말 임대차에서 세를 안 주고 월세를 이렇게 연체시키는 것은 보호를 아예 안 해줍니다. 아까 묵시적 갱신도 인정이 안 됐었고 갱신 요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세 밀리는데 계속 무슨 연장해서 보호해줄 가치가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가 이제 분쟁이 많을 겁니다. 직접 거주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 했을 때, 그리고 직계 존속, 그럼 아버지 같으면 할아버지, 그다음 비속 아래, 그러면 자기 아들, 손자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는 위아래가 아닙니다. 위아래가 아닙니다. 무슨 노래가 듣기도 한데 옆에다 보니까 형제자매는 거기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위나 아래쪽으로 바로 직접 거주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아들에게, 자기 손자에게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무단으로 양도하고 전대했을 때 보호해줄 가치가 없으니까 나가. 그리고 재건축 등 9개 사유가 있으니까 그 사유가 있으면 나가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손해배상이 이제 이 세 가지입니다. 손해배상 세 가지는 어떻게,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금액입니다. 자, 먼저 갱신 거절 당시에 계산해 볼 겁니다. 3개월분의 월세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분. 근데 여기 이제 환산 월 차임이다 보니까 월세로 이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제3자한테 임대를 해서 얻은 환산 월 차임. 그래서 이제 아예 자기가 산다고 했는데 다시 세를 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되겠죠. 환산 월 차임. 여기도 월세가 아니라 월세로 바꿔서, 월세 바꾸는 거는 다음번에 더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갱신 거절할 당시에 계산을 해봐야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환산 월 차임 간의 2년분. 여기는 제3자한테 새로운 임차인, 그리고 종전의 금액. 그래서 앞에 거 새로운 것하고 종전 두 개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2년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갱신 거절 당시에서는 3개월분이고, 그 다음에 제3자한테 임대해서 얻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 그리고 갱신 거절 당시에 보증금이나 전세금 그 차액에 2년분 두 가지가 생각나니까 2년분이다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런 경우 두 가지가 아니면은, 아니면 또 이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인데 임차인이 입은 실제적인 손해액 중에서 가장 적은이 아니라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가장 큰 금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례를 한번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볼 건데요. 보증금은 3억입니다. 갱신 거절 당시에 3억이었을 겁니다. 근데 직접 거주한다고 하더니 다른 임차인한테 5억으로, 정말 이렇게 이제 거의 뭐 보증금이 더블에 가까울 정도로 뭐 3억, 4억, 뭐 5억, 6억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오르니까 나가라고 해놓고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1번에서는 갱신 거절 당시니까 3억이었습니다. 3억에 3개월분. 근데 3억에다 3억 3개월분을 바로 곱하는 게 아니라 월 차임, 환산 월 차임이다 보니까 바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원래 이제 2%에다가 기준금리가 자꾸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따지면은 2.25%. 그러면 4.25%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 한번 계산해 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에, 그리고 3개월분 금입니다. 3억에다가 그리고 4.25%, 그리고 이제 나누기 12로 해야 그게 연이었으니까 얼른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바로 300, 그 다음에 187,500원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약간 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제3자한테 임대해서 얻은 환산 월차임이 아까 5억, 이 5억을 다시 환산 월차임으로 바꿔야 되니까 4.25%를 곱하고 나누기 12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 그리고 3억도 다시 환산 월차임 3억에다가 곱하기 4.25% 나누기 12. 그래서 이제 100만원대가 나오면요, 이 차익에다가 그리고 24, 2년분이니까 하게 됩니다. 자, 2년분에 하게 되면은 1,700만원이 나옵니다. 자, 이게 더 크겠죠, 훨씬. 그리고 이제 임차인이 만약에 이사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중개보수,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새로 얻은 전세라든지 월세, 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손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해까지 합쳐서 가장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조금 많이 어렵다 보니까 나중에 아마 이제 상담을 통해서 계산하는 금액들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여기는 아마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잘못 청구하게 되면은 요걸 청구해서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거 큰 금액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3번도 또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한번 유료 상담을 통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